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구 인사동 근처 한옥을 개조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센터에서 김도현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8세, 회색이 섞인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차분해 보였죠. 3층 디렉터실 창밖으로는 북촌한 옥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현 씨, 오늘 문화재청 미팅 있으시죠? 막내 연구원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2시예요. 도현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대학에서 국사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20년을 일하며 쌓은 신뢰였지요. 점심시간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한참 후에야 아내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숨이 차 있었지요. 점심 먹었어요? 지금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회사 일은 어때요? 문화재단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계속 있어서요. 통화를 끊고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냉장고에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드세요. 수진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최근 들어 수진의 야근이 부쩍 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어요. 저녁은 드셨죠? 화장이 조금 번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수진이 욕실로 들어가며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도현은 몇 달 전부터 수진에게서 느낀 미묘한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산 향수, 달라진 화장법, 늘 뒤집어 놓는 휴대폰, 그리고 늘어난 야근. 여보? 샤워를 마친 수진이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지요. 수지는 예전보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통화할 때면 다른 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마. 도현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1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서로의 가족을 돌보며 지내온 사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역사 기록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사건의 전조가 된다는 것을. 창밖 북촌한 옥마을의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었지요. 의심 없는 신뢰가 부부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토요일, 도현은 삼청동 전통문화회관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지요. 30분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붉은 원피스에 높은 하이힐, 평소 하지 않던 진한 화장. 17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지요. 어때요? 예쁘네요. 택시 안에서 수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요. 삼청동 전통문화회관 1층 대강당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박물관, 문화재단 관계자들이었지요. 도현 씨, 오랜만이네요. 국립중앙박물관 김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도현에게 말했지만 화장실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수진은 문화회관 직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성호와 특히 가까이 서 있었지요. 수진이 다니는 문화재단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 도현은 2층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도현은 복도 끝 작은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뭘요? 수진 씨가 예뻐서 그런 거죠? 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요.
라운지 소파에 수진과 박성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지요. 수진의 손이 박성호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와서 기뻐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애교가 섞여 있었지요. 박성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피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박성호가 수진의 얼굴에 손을 대더니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도현은 조용히 뒤돌아서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현 씨 어디 계셨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지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이제 집에 갈까요? 좀 피곤해서. 그럴까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곧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지요.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박성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지요. 자연스러운 손잡기, 망설임 없는 키스.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도현은 조용히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빈 문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 기록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시간, 장소, 상황. 역사 아카이브 전문가답게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현실이 되었지요. 그날 밤 도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와 노트북만 들고 말이지요. 종로 3가 뒤편 골목에 있는 작은 여관 청진장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작은 책상에 노트북을 켜고 앉았습니다. 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었지요. 기록 2023.1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8시 15분. 삼청동 전통문화회관 2층 라운지. 이수진과 박성호의 신체 접촉 및 키스 목격. 도현은 그날 본 것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역사 아카이브를 다루듯 객관적으로 썼지요. 두 번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행동 패턴 분석이었지요. 지난 3개월간 수진의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도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여보, 어디 가셨어요? 걱정돼요. 급한 일이 생겨서 밖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일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야 해서요. 그럼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다음 날 일요일, 도현은 집 근처에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경 수진이 외출복을 입고 나왔지요. 강남의 스위트 모멘트 카페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박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자료였지요. 2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와 박성호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도현은 택시로 뒤를 따랐지요. 차는 롯데호텔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로여관으로 돌아가 또다시 기록을 정리했지요. 월요일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오세요? 이상해요. 왜요? 평소 같지 않아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보고 있을 뿐이야.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지요. 17년 결혼 생활과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대응 계획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추가 증거 수집. 둘째, 법률 상담. 셋째, 자녀들과의 대화.
넷째, 재산 정리. 도현은 한 항목씩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어 나갔습니다. 역사 연구를 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말이지요.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다운 냉정함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48세의 성숙함과 전문가적 경험. 도현은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이지요. 일주일 후 도현은 서초동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영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자료를 잘 정리하셨네요. 김 변호사가 USB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먼저 상의하고 싶어서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날 저녁 도현은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집에 안 계신다던데. 지은아,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토요일 오후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아빠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도현은 태블릿을 꺼내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지은이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처음엔 엄마 편만 들었어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일요일 미국에 있는 지훈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은이한테서 들었어요. 힘들었을 거야. 아빠가 더 힘드셨겠죠. 괜찮으세요? 아빠는 괜찮아.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월요일 저녁 도현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만납시다. 오후 6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현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3주 동안 기록했어요. 미안해요. 언제부터였나요? 6개월 전부터요. 왜요?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일에만 매달려 있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변명이에요. 이혼하겠어요. 여보,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도현은 현관까지 배웅했지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어요. 그건 인정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아이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지은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한 달 후 도현은 회사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민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도현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있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지요. 1년 후 강원도 홍천군의 작은 시골집에서 도현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소양강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지요. 서울을 떠나 이곳에 자리 잡은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차를 끓이고 마루에 앉아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4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느꼈지요. 아빠, 오늘 홍천 갈게요. 지훈 오빠도 함께 와요. 딸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지요. 오후 2시경 지은이와 지훈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소양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가끔 너희 안부를 묻더라.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냥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훈이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대단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거야. 미움보다는 놓아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없어. 오히려 감사해. 감사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을 알지 못했을 거야.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도현은 수정사에 들렀습니다.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지요. 도연 거사,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마음이 정리됐나 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지요. 그날 저녁 도현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 두 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었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도현은 홍천문화원에서 향토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 날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역사 기록 일을 했고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반가워요. 도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후 도현은 지은이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인사동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너희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니까 아빠도 행복해. 아빠가 행복하신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홍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종로여관에서 혼자 밤을 새우며 기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배신은 아팠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냈다. 소양강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지요. 4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